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6장 코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동의 코돈, 여기서 동의란 같은 의미, 그래서 시노님 코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 코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코돈의 세 번째 염기의 퇴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돈의 세 번째 염기가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좀 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third base degeneracy라고 하죠. 그 다음 동료 가설을 이해하는 것인데, 여기서 동료란 wobbling, 흔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료 가설을 이해하고 또 억제 tRNA, suppressor tRNA의 발생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볼 것은 시노님 코돈, 동의 코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코돈은 세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돈에 가능한 숫자는 몇 개가 될 것이냐?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64가지의 코돈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 UAA, UAG, UGA 같은 경우는 스탑 코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61개죠. 이 61개의 코돈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런 코돈들을 시노님 코돈, 동의 코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발린을 지정하는 코돈들을 보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앞에 2개는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GU로 시작해서 끝에는 어떤 염기가 오든지 다 발린을 지정합니다. 글라이신 같은 경우도 앞에 GG면은 세 번째는 어떤 염기가 오든지 다 글라이신을 지정하죠. 물론 세 번째 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파라긴하고 라이신을 암호화하는 또는 지정하는 코돈들을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에 어떤 염기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번째 염기의 중요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세 번째 염기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중요성이 떨어진 그런 경우를 이제 third base degeneracy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 각각의 아미노산별로 코돈이 몇 개 있나를 정리를 한 표입니다. 루이신이나 세린, 아르지닌 같은 경우는 6개의 코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린, 글라이신, 알라닌 뭐 이런 것들은 4개의 코돈을 가지고 있고, 아이솔루이신은 3개, 또 2개의 코돈을 가진 아미노산도 많이 있고, 메사이오닌이나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코돈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미노산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시노님 코돈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이 Y축은 모든 단백질에서 이 아미노산들의 출현 빈도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 메사이오닌이나 트립토판의 빈도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코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상당히 낮은 빈도를 가지고 있고, 또 코돈이 6개나 되는 뭐 루이신, 세린, 아르지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빈도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많이 쓰이는 아미노산들이 시노님 코돈의 숫자도 높다. 그래서 코돈의 숫자와 아미노산의 출현 빈도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 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은 루신을 운반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tRNA를 비교하면서 이들 tRNA가 어떻게 코돈하고 결합하는지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돈과 엔티코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코돈과 엔티코돈의 결합은 역평형입니다. 우리가 DNA 이중 나선을 볼 때도 역평형 구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 가닥은 5'에서 3'으로 간다. 그러면 상대편 가닥은 반대로 5'이 반대쪽에 놓여 있죠. 이렇게 이중 나선도 역평형의 구조를 만드는데 코돈과 엔티코돈의 결합도 역평형입니다. 그래서 보면 mRNA에서 5'이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과 결합하고 있는 여기 코돈과 결합하고 있는 엔티코돈의 방향도 보면은 5'이 이쪽에서 3'은 이쪽이죠. 그래서 코돈과 엔티코돈의 결합도 DNA 이중 나선과 같이 역평형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돈을 읽을 때 코돈이든 어떤 염기서열을 읽을 때 이 5'부터 읽기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돈을 읽을 때 보면 5'이 이쪽이니까 CUC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쪽은 또 5' 이쪽이니까 CUG라고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엔티코돈을 읽을 때는 5'이 이쪽이기 때문에 CAG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는 GAG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코돈의 세 번째 염기하고 염기쌍을 이루는 것은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가 염기쌍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코돈의 세 번째 염기와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가 결합한다. 그걸 이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또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이 루신을 운반하는 두 개의 tRNA를 비교해 보면은 이 3'에 루신이 붙어 있고, 그 다음 이 엔티코돈의 뭐 염기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두 tRNA는 서로 다른 유전자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뭐 구조, 염기 서열이라든지 뭐 2차 구조나 이런 게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이렇게 박스로 표시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 메실레이션이 뭐 돼 있다든지 돼 있지 않다든지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개의 tRNA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2차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3차 구조도 상당히 유사할 것입니다. 왜 그럼 이 두 tRNA가 유사한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이 루이신을 운반하려면 효소가 루이신을 붙여줘야 되죠. 붙여주는 효소가 아미노 SLtRNA 신스테이즈입니다. 그럼 이 두 tRNA는 루이신을 붙여주는 그 아미노 SLtRNA 신스테이즈 한 가지 효소하고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결합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tRNA가 하나의 효소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두 tRNA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61개가 있습니다. 이 61개의 코돈들은 번역이 일어날 동안 tRNA의 엔티코돈하고 결합을 해야 되죠. 그 이야기는 이 각각의 코돈에 대해서 엔티코돈을 가진 tRNA가 모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도 tRNA가 61가지가 존재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는 한 30여 개, 30여 개 정도의 적은 숫자의 tRNA만 존재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설명하는 것으로 이 와블링, 그러니까 흔들림이죠. 엔티코돈에서 약간의 흔들림, 동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 코돈의 세 번째 염기하고 결합하는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에서 이 와블링, 흔들림이 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tRNA가 여러 개의 코돈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에 이노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tRNA가 다 이노신을 가진 건 아니고 일부 tRNA 중에는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에 이노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노신이 여러 개의 염기하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노신의 구조를 보면은 아데닌과 아데닌 염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데닌 염기에서 아민기를 떼는 그 디아미네이션 리액션이 일어나면은 이노신이 만들어집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tRNA가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노신이 없습니다. 이노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데닌 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tRNA가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질 동안 이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노신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돈과 엔티코돈 사이의 결합에서 와블링이 존재한다, 흔들거림이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와블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동료 가설이 됩니다. 이 동료 가설에 의하면은 코돈과 엔티코돈의 결합, 특히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와 코돈의 세 번째 염기 사이에 염기쌍이 만들어질 때는 좀 비정상적인 염기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CAT 결합 말고 다른 형태의 염기쌍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비정상적인 염기쌍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엔티코돈 룹, 그러니까 tRNA의 엔티코돈 룹의 구조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tRNA의 3차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에 연결되는 억셉터 암이 있고 그 반대쪽 끝에 엔타이코돈 룹이 있죠. 엔타이코돈 룹에 엔티코돈이 존재하는데 이 엔티코돈의 위치를 보면은 이 첫 번째 염기,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가 이 엔티코돈 룹의 꼭지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 두 번째, 세 번째 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염기들은 이 RNA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각각의 염기들은 이 아래 위의 염기들하고 약간 그 소수성 결합,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염기는 위에 있는 염기하고 아래에 있는 염기하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통해서 결합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제일 꼭지에 있는 이 염기는 보면 위에 있는 염기하고는 소수성 결합을 하지만 밑에는 소수성 결합을 할 염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염기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염기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염기의 위치가 변하면서 코돈과 결합할 때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 흔들흔들거린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블링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아르지닌을 지정하는 두 개 코돈이 있습니다. 5' 여기니까 AGA, AGG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 두 개의 코돈하고 결합하는 tRNA는 하나의 tRNA가 이 두 개의 코돈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엔티코돈이 UCU 염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 유라실 염기는 이 와블링으로 인해서 아데닌과도 염기쌍을 만들 수 있고 구아닌과도 염기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G 염기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그렇지만은 와블링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구아닌과 유라실이 염기쌍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라이신을
지정하는 코돈, GGU, GGC, GGA 이렇게 세 개의 코돈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코돈이 하나의 tRNA로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CC, 그러니까 첫 번째 염기에 이노신을 가진 그런 tRNA를 보면 이 tRNA가 이 세 개의 글라이신 코돈과 다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노신은 이렇게 사이토신과도 염기쌍을 만들 수 있고 유라실과도 염기쌍을 만들 수 있고 아데닌과도 염기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염기쌍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 이노신이 위치한 것이 tRNA의 엔티코돈 룹의 꼭지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이 이노신이 좀 더 가질 수 있는 형태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라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토신, 아데닌 이런 것들하고 염기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에 오는 염기가 이노신이면은 AUC 코돈의 AUC하고 결합할 수 있고 U면은 AG하고 결합을 할 수 있고 G면은 UC하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블 가설을 적용하면은 엔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에 이노신이 있으면은 세 개의 코돈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린 코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린은 6개의 코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처음에 이 3개의 코돈은 엔티코돈이 IgA 이런 염기 서열을 가진 그런 tRNA가 이 3개의 코돈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린의 UCG 코돈 같은 경우는 CGA 염기서열을 가진 엔티코돈의 CGA 염기서열을 가진 tRNA가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AGU와 AGG 코돈 같은 경우는 GCU 엔티코돈을 가진 tRNA가 이 두 개의 코돈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린 코돈은 6개이지만 3개의 tRNA가 이 6개의 코돈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와블링과 third base degeneracy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IgA라는 그런 엔티코돈을 가진 그 tRNA는 그 3개의 코돈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코돈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염기 서열이 같지만 세 번째 염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와블링과 third base degeneracy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와블 가설을 61개의 코돈에 다 적용해서 보면은 32개의 tRNA만 있으면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딱 tRNA 유전자가 32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들은 뭐 tRNA 유전자가 뭐 40가지 있다든지 어떤 종들은 뭐 45가지 있다든지 그렇게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너넘 tR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너넘 tRNA란 무엇이냐? 그래서 초기에는 뭐 32개의 tRNA만 있으면 되니까 32개의 tRNA 유전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tRNA 유전자가 복제가 됐습니다. 뭐 알라닌을 운반하는 tRNA의 유전자인데 이것이 복제가 돼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두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tRNA는 정확하게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같은 코돈하고 결합할 수 있고 같은 아미노산 알라닌을 운반하고 하니까 기능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너넘 tRN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너넘 tRNA들이 많으면은 뭐 전체 tRNA 가짓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복제가 된 뒤에 계속 세월이 흐르면은 각각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축적이 됩니다.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다 보면은 기능상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뭐 기능이 좀 더 잘 유지가 되고 어떤 하나는 기능이 잘 유지되지 못해서 좀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너넘 tRNA 중에서도 기능이 잘 유지되는 tRNA를 메이저 폼이라고 하고 기능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마이너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이저와 마이너 tRNA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tRNA가 32가지 있으니까 이 tRNA들의 아미노산을 연결해주는 아미노에실 tRNA 신서테이즈도 32가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물론 아니오죠. 아미노산이 20가지 있으니까 이 신서테이즈 엔자임도 20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신서테이즈 엔자임은 여러 개의 tRNA를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신서테이즈에 결합해서 동일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그런 tRNA들을 cognate tRNA 또는 iso-accepting tRNA라고 부릅니다. 세린의 예를 다시 들어보죠. 세린에는 6가지 코돈이 있었고 이 코돈은 3가지 tRNA가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세린을 연결해주는 그 신서테이즈는 이 3가지 tRNA와 다 결합을 해서 세린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 3가지 tRNA를 cognate tR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uppressor tRN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세포 안에 염색체 그리고 tRNA에 해당하는 그런 유전자도 보입니다. 근데 이 세포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기능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세포의 표현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두 번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두 번째 돌연변이가 tRNA의 엔티코돈에서 일어나서 첫 번째 일어난 돌연변이를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때 이때 tRNA를 suppressor tRNA라고 부릅니다. 억제 tRNA 이렇게 얘기하죠. suppressor tRNA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첫 번째 일어난 돌연변이를 억제해서 표현형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suppressor tRNA의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 suppressor 뮤테이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onsense suppressor와 missense suppressor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nonsense suppresso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wild 타입의 유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있는 UUG 코돈은 루신을 지정하는 그런 코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UUG가 UAG로 바뀌었습니다. 스탑 코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넌센스 뮤테이션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단백질보다 훨씬 짧은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단백질의 기능이 뭐 100%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두 번째 돌연변이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타이로신 tRNA의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유전자 중에서도 엔티코돈에 해당하는 타이로신 tRNA의 엔티코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보면 타이로신 tRNA는
GUA를 엔티코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CUA로 바뀌었습니다. 이 CUA는 첫 번째 돌연변이가 일어난 UAG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 타이로신을 단백질에 넣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원래는 루신이었는데 이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으로 바뀌긴 했지만 온전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기능이 100% 회복은 되지 않지만 한 7, 80%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단백질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nonsense suppression, 그러니까 nonsense mutation을 억제하는 그런 두 번째 돌연변이, 이런 걸 이제 nonsense suppression이라고 하는 거죠. 타이로신 tRNA가 서프레서 tRNA가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래 정상적으로 타이로신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걸 운반해 주는 tRNA가 없어지는 셈이죠. 그러면 번역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답은 이 시너넘 tRNA가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로신 tRNA를 보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한 3개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 메이저 폼이고 나머지 2개는 마이너라고 할 때 이 서프레서 tRNA가 되는 그것은 이 마이너 tRNA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게 서프레서 tRNA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타이로신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는 이 메이저 tRNA가 타이로신을 운반해주고 그리고 넌센스 뮤테이션이 생겨서 UAG가 생긴 그런 부위에는 이 마이너 tRNA가 서프레서 tRNA로 작용해서 타이로신을 운반해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이로신 tRNA가 서프레서 tRNA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 중에 두 번째 유형은 이 read through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정상적으로 번역의 종결이 일어나야 될 스탑 코돈이 스탑 코돈을 읽히지 않고 이 서프레서 tRNA가 작용해서 뭔가 단백질이 계속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탑에서 스탑이 일어나지 않고 번역이 계속되는 것을 read through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유전자에서 스탑 코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개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UAG에서 스탑이 일어나지 않고 타이로신이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있는 스탑 코돈에서 번역의 종결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스센스 서프레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돌연변이는 미스센스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그것을 억제하는 두 번째 돌연변이가 tRNA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오픈 리딩 프레임이 있고 이 GGA라는 코돈이 있는데 이것은 글라이신을 지정하는 그런 코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AGA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아르지닌을 지정하는 그런 코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글라이신이 들어가야 될 부위에 아르지닌이 들어갑니다. 글라이신과 아르지닌은 상당히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백질 기능이 한 8, 90% 망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두 번째 돌연변이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글라이신을 운반하는 tRNA의 유전자에서 두 번째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UCC 엔티코돈이 UCU로 바뀌어서 이 첫 번째 돌연변이가 일어난 AGA 코돈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 글라이신이 있던 자리에 계속 글라이신이 들어가게 되면서 단백질의 기능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